저는 이게 좀 미시적으로 저희 부영그룹이 이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걸 결정하면서 고민과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합계 출산율 아까 0.75, 대한민국은 이제 최저 수준을 넘어서 최저 수준의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OECD는 현 추세대로라면 60년 후인 208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생산 인구의 감소, 국방 인력의 부족, 지방 소멸, 노인 부양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국가 안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한 3년 근무해봤습니다만 지방 소멸이라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전국 227개 지자체 중에서 약 상당수가 머지않아 소멸된다는 이런 발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먼 산 위에 작은 눈덩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눈앞까지 굴러왔을 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있을 겁니다. 국가의 존립, 위기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한 직원 자녀들에게 총 70억 원을 지급을 했고, 올해도 출생한 28명을 대상으로 1억 원씩 지금까지 총 98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1억 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은 신선하고 파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걱정과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또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반응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안도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주는 대신에 어린이집을 지원하면 어떨까? 저희는 부영그룹은 전국에 66개의 보육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중훈 회장이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산에서부터 노인까지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봤더니 9시까지 출근하려면 집에서 먼 직원은 7시에 아이를 깨워가지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인근에 가면 여러 가지 또 지원이 안 되는 제도상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1억 원을 지원하되 세금 문제가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1억 원을 주되 좀 나눠서 주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걱정거리는 1억 원을 한꺼번에 주면 그러면 받고 난 다음 그 다음날 퇴사버리면 어떡할 거냐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문제는 접어두고 우선 문제를 돌파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는 직원이 1억 원 중에서 4천만 원 정도, 정확하게 38.5%가 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출산 장려금의 취지가 반감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기업이나 다른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결과적으로 예전에 IMF 위기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이런 저출생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큰 고민을 하면서 이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주영환 부위원장님이 첫 번째로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앞장서 주셨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대화해서 화답해 주셨습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은 전액 비과세라는 세법 개정이 작년 말에 성사가 됐습니다.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하지만은 뜻깊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 데 비해서 출산 장려금 시행 1년 만인 작년에는 28명이 태어나는 등 소폭이지만은 사내 출산율이 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둘째가 태어났다는 지원도 있었습니다. 또 5년 만에 둘째를 태어났다는 지원도 있었습니다. 연년생으로 출산한 지원들도 있었습니다. 출산 장려금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비서는 5년 만에 둘째를 낳으면서 출산 장려금 덕분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격려하는 등 출산 장려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룹 채용에 있어서도 지원자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기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곳곳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또 육아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등 출산 장려 문화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평가하기에 이릅니다만은 통계 수치도 반전되고 있습니다. 0.7이 무너지고 0.6이 된다던 이런 전문가 예측은 거꾸로 이제 0.8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연급의 출산 장려비의 마중물이 되어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사회단체들이 전국에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앞장서서 출산 장려 분위기가 나비 효과로 번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는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2050년에는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유소년과 노인을 제외하고 남는 중축 인구 2천만 명이 2천만의 노인 복지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생산 인구가 없게 된다는 염려가 있게 됩니다. 이중훈 회장님은 이에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했습니다. 이 상향안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시에 그러면 75세로 조정하는 거냐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만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점차적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노인 인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대신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의료, 연금, 문화, 복지 등 개인당 복지는 강화해서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정년 연장이나 임금 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들이 기본수당을 받으면서 경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노인 소득 등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인 스스로가 경제 생산에 참여하는 당당한 어른으로 또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중훈 회장께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구부를 신설해서 출생아, 노인 등 현존하는 인구 관리뿐만 아니라 필요 인구를 계획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안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보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방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물론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는 북한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한의 인구 통계는 출산율 통계는 우리보다 2배가 넘는다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 사회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제 아이디어는 넘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토론도 했고 주제 발표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와 토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전환점, 빅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